최근 배우 류준열이 적은 자본금으로 빌딩에 투자해 큰 차익을 낸 소식이 전해졌었죠. 사실상 본인 자본금 5억 원을 투자해 60억을 번 셈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건물이었는데요. 류준열은 2019년 12월 서울 역삼동에 소재한 이곳 토지와 단층 건물을 58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50억 원에 매각했어요. 대출을 제외하고 류씨가 낸 차익은 세전 기준 6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연예인들의 헉소리 나고 억소리 나는 건물 투자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건에 유독 대중들이 공분했던 건 류씨가 그간 본인은 전혀 돈에 관심이 없다, 건물주가 되는 것에도 관심이 없다 이런 식의 발언들을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저는 재테크보다 연기하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부동산 투자엔 관심이 없다는 류씨,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렇다기엔 막상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투자의 귀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흐름을 잘 탄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5억으로 58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했냐고요? 전형적인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는 간단히 말해서 차입 자본을 지렛대처럼 끌어다가 자산을 매입하는 투자 전략인데요. 류씨는 일반인이라면 받기 어려웠을 90% 수준의 대출 비율을 인정받았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매수하는 것. 둘째, 신축화로 단기 지가 상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우선 류씨는 세금 부담이 개인보다 낮은 법인을 앞세워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딥브리딩이란 회사였는데요. 법인으로 사면 일단 자금 조달이 유리합니다. 사업 실적을 활용해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법인은 일부 금융권에선 개인 대비 고율의 LTV를 적용해줍니다. 가장 큰 건 세금이죠. 개인보다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6에서 45%라면 법인 세율은 10에서 22%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양도차익이 100억이라면 개인이면 세율이 45억, 법인이면 22억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두 번째 핵심, 신축화로 단기 지가 상승을 노렸다는 점입니다. 꼬마 빌딩 투자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높게 건축할 수 있는 상업지역 내수입니다. 건물주들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으로 단기간에 건물 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신축화라고 합니다. 류씨는 기존 단층 건물을 허물어서 지상 7층, 지하 2층 규모로 빌딩을 재건했습니다. 건물은 지난해 10월에 완공됐고 류씨는 곧바로 11월 매물로 내놨습니다. 건물주가 된 연예인의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놀랍지 않죠. 전지현 씨처럼 325억짜리 건물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가 건물의 경우 법인을 세워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건물을 매입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최근엔 장성규 씨가 화제였죠. 2020년에 본인이 사장, 아내가 이사인 아트이즈마인드라는 법인을 차려서 65억짜리 청담동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한효주 씨, 아버지 명의로 효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건물을 샀고 24억 차익을 봤어요. 이병헌 씨, 어머니 명의로 프로젝트 B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양평동에 260억짜리 건물을 샀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권상우 씨일 것 같습니다. 분당, 청담동, 성수동, 등촌동 등 각지의 건물을 보유한 권상우 씨, 그중 등촌동 건물은 280억짜리를 240억 대출을 받고 샀습니다. 이렇게 90% 이상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 역시 법인 덕이죠. 영화 제작사 주식회사 KGB 필름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한편 세븐틴 도겸, 본인 지분이 100%인 로드K란 법인을 설립해서 68억 원짜리 건물을 샀네요. 김태희 씨, 본인이 소유하고 언니가 이사인 가족법인으로 건물을 사서 71억 차익을 냈습니다. B 씨는 아내인 김태희 씨가 대표이고 본인도 지분을 가진 회사를 통해 50% 이상 대출을 받아 920억짜리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 사실 때 대출 얼마나 끼셨어요? 야, 네가 알아? 뭘 알아? 많이 했어. 이들은 개인 명의 혹은 가족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LTV를 최대로 끌어오고 월 수익과 동시에 매각 차익을 얻었습니다. 다만 세운 법인들이 명목상의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안정성을 갖춘 법인인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법인이니만큼 당연히 매출 구조를 봐야 하겠죠. 류준열 씨의 딥브리딩의 매출은 사실상 류 씨의 소속사에서 활동 수익을 배분받은 것을 매출로 인식한 수치로 보이는데요. 이런 단순 수익 배분을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매출이 잡히는 법인의 경우에 개인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도 덜 까다로운데요. 그리고 법인 딥브리딩의 사업장 주소지는 류씨의 거주지로 추정되는 레미안 옥수리버든이었습니다. 집에서 사업할 수도 있기는 하죠. 류준열 씨뿐만 아닙니다. 권상우 씨의 KGB 필름은 10년간 영화를 단 한 편도 제작하지 않은 법인이죠. 실제로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웬 세탁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김태희 씨의 사무실도 생뚱맞은 안양에 있는 소 사무실이었고, 이병헌 씨, 한효주 씨의 사무실도 찾아가 보니 공실의 오피스텔이었죠. 세븐틴 도겸의 사무실도 일반 가정
운영집이었고요. 또 다수가 법인의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했네요. 설립 초부터 빌딩 투자를 염두에 뒀을 수도 있습니다. 기존 비주택 담보대출은 매수자 신용도나 물건 상태에 따라서 개별 대출 금액을 적용합니다. 통상 60에서 70%, 은행 판단에 따라 80%까지도 가능합니다. 80%에서 최대 90%까지 인정받은 일부 유명 연예인들은 워낙 고수익자들이다 보니 대출기관에서도 신용도와 상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들에게 우호적으로 따라줬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상가와 꼬마 빌딩 등 비주택에 대한 LTV 규제를 본격 시행했는데요. 그럼에도 연예인, 건물주를 포함한 자산가들의 꼬마 빌딩 투자 사례가 잇따랐던 이유는 법인과 임대사업자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LTV 70% 규제는 법인 명의로 상가 빌딩을 사는 데는 제한이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영 레버리지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나오자 차익을 빨리 실현하려는 매물이 매수세를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류준열 씨처럼 자산 매각 시도 사례가 조금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 부동산 대출 및 세금 규제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커 부동산 매수세가 더욱 활기를 띨 것이란 관측도 있으니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 퍼즐이었습니다.